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다양한 지식 채우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막힌 대화를 풀어주는 말의 시나리오. 말의 시나리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랜 동창 사이에도 또 뭐 문화센터에서 최근에 뭐 새로 사귄 친구와도 뭐 여러 관계 속에서 말을 아끼다가 오히려 오해를 쌓고 관계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뭐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도 못할 때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각자의 말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성과 어떤 기품. 약간 제가 좀 귀에 눌렸어요. 지금. 예. 옳은말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소장님, 근데 이 보통 시나리오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대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한 영화에서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계속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남의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오. 좀 연기가 어색했지 아침이라서. 네네네. 만약에 그런 대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좀 힘들어 했구나 하면서 영화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가 쫙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이렇게 잘 관찰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말들을 잘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이야기가 확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말의 시나리오는 되풀이에서 들려주는 어떤 말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맺고 싶다면 나는 어떤 말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좀 인식해보고 네. 그걸 바꿔가는 노력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라는 게 사실 뭐 지금 제가 하는 말 같지만 뭔가 제 어릴 때부터 다 쌓여와서 그렇죠. 습관처럼 굳어진 그런 말이라는 그런 네.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라온 환경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집은 막 제잘제잘 막 밥 먹을 때도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막 절간이 따로 없다. 막 무건수행하는 집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말의 시나리오도 막 많이 다르고 영향을 받겠네요. 그럼요. 네. 우리의 말의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죠. 예.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 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그렇죠. 네. 미치고 있고 뭐 동료, 친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미치고 있나요? 예. 너무 많이 미치고 아, 너무 있다. 많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은 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의 관계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우리의 대화의 밑 그림이 되고 예. 말의 시나리오의 초고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비난하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넌 잘하는 게 그렇게 없냐? 뭐 이런 가족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네 일은 네가 해결해. 뭐 이런 냉담한 가족도 있을 거고. 아니, 뭐 이겨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파이팅 뭐 예. 이러는 가족도 버텨, 있을 버텨, 거고. 네. 예,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과 상호작용했는가가 그 사람의 말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와, 사실 이 시나리오가 잘못되면 영화나 드라마가 전체적인 결과물이 좀 망하죠. 잘못될 확률이 예. 높아지잖아요. 그만큼 정말 그 초석이고 너무나 중요한데 진짜 가족 같아서 이 가요 앵커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는 것처럼 그래요. 가족이 내게 주는 영향이 정말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이 가진 말의 시나리오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미 영향은 받아왔고 이미 이렇게 컸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근데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예. 물론 우리가 뭐 노트북에서 시나리오 작업하는 것처럼 썼다 지웠다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부터 우리의 말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연습을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봐야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말의 시나리오를 고쳐 써야 하는지 각종 대화, 또 말 때문에 고민인 분들 지금 바로 한번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오히려 하지 않고 특히 좀 툭툭 말도 좀 말실수 막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바깥에서는 와 화목하고 말도 제잘제잘 잘하다가 집에 딱 오면 막
외투 벗어놓고 각자 말 없이 맞아요. 지내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저희 집이 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사람과는 집에만 오면 과묵해지는 사람과는 어떻게 좀 대화를 하고 말의 네.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를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가장 늦게 알고 소식을. 그거는 우리가 서로가 가족 안에서 자기 개방과 위로의 시나리오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마음을 이렇게 좀 터놨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난 진짜 공부가 싫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야, 네가 진짜 힘들구나. 우리가 같이 좀 더 얘기해보자. 뭐 엄마가 이런 태도로 나와준다면 아이가 아마 속마음을 조금 더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 현실이라면 그냥 콧방귀 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너 학교 이거부터 못 가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어떡할까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냐? 야, 꼴랑 공부하나 하면서. 뭐 공부가 이렇게 막. 제일 쉬운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막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몸져 이렇게 눕는 부모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 가족 간에 나누는 건 아니구나. 나 혼자 삭혀야지. 이러면서 점점 꺼내지 않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바꿔가기 위해서 저의 이제 제안을 좀 드리자면 네. 예. 서로 질문을 하나씩 하자. 질문. 네, 질문을 하자. 그런데 이제 어떤 질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가족끼리 질문을 할 때 뭐 어떤 게 힘들어? 요즘 어려운 게 없어?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대화는 조금 더 실력이 필요해요. 이거보다 더 쉬운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막 신나게 막 나는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 신나게 제잘 걸릴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만 해주자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어떤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말의 시나리오가 뭔가요? 물어보면 저는 막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한테도 그런 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고기가 좋아, 해산물이 좋아. 아니면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 관련된 그렇죠, 주제. 그렇죠. 아, 테니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 신나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신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 주제들 사람마다 이렇게 눈빛이 반짝이는 질문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그런 걸 좀 물어봐 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어봐 놓고 아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 놓고 내가 더 아는 척 한다거나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는 경험을 우리가 좀 주고받을 때 그럼 내 얘기 조금 더 해볼까? 뭐 이런 자기 개방과 위로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씩 써나갈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육아의 어떤 팁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오늘 학교 잘 갔다 와서 이런 질문 말고 뭐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관련된 캐릭터 이야기를 같이 맞아요. 나눠본다거나 이렇게 맞아요. 그냥 좀 제잘제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대화 생각하면요. 계속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고치려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 내가 보니까 이거 또 이러네 이거 뭐 이런 거. 나니까 얘기해 줄 수 아, 있는 이런 거야,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옳은 말을 하죠. 가족끼리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고 정당화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대화는 좀 어려운 거예요. 남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가족과의 대화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게 본래 불편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나하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남한테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네. 네네네. 좀 이렇게 필터해서 전하기도 하는데 가족끼리는 그게 잘 이렇게 걸리지 않고 표현해 버리니까 네. 상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연습은 타당화 연습입니다. 타당화 연습. 예, 그게 뭐냐면 보통 가족끼리는 공감을 잘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예. 네. 근데 이 공감이요,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진짜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게 공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저희 아이도 그런데요. 이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매일 그래요. 엄마, 수학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난 수학학원 가기 싫어요. 막, 인생에 수학이 중요합니까? 막 그럼 이런 이제 거. 몸져 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때 네. 이제 우리가 야 진짜 네 심정을 알겠다. 내가 너 같아도 그러겠어. 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공감이지만 타당화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수학을 참 힘들어해. 그죠? 오늘 유난히 더 가기 싫구나. 아. 그냥 거기까지.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까지. 그걸 우리가 타당화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공감보다 조금 쉽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족 내에서 좀 오고 가야 세이프 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좀 안전하다, 안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들죠. 아. 안전할 때 대화가 덜 어긋나고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 공감보다 공감 그냥 맞아 해주면 되잖아요. 공감보다 타당화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집에서 또는 가족이 집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맞아요. 세이프 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좀 늘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하지 못했고. 근데 이렇게 나의 말의 시나리오를 좀 고치고 싶을 때 그렇다면 뭘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선생님? 우리는 다 눈치를 보죠. 저도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할 말 다 속 시원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하다면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다는 건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나를 진짜 갈아 넣는데도 노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희생시키면서도 거절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하지만 그거를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좀 민망하게 하는데도 내가 거기서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예. 내가 만약에 그런 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이렇게 불러요. 타인지향 타인지향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뭐 체면을 차리는 그런 경우군요. 맞아요. 예. 그 눈치를 보느라고 예.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타인지향 시나리오는 이 안테나가 다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엑스트라가 돼버리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화할 때도 눈치도 엄청 보고 또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랬지? 네. 막 이러고 또 본인을 엄청 혼내요. 야, 그런 말도 못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장면이 되면 또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부지향 시나리오로 바꿔가셔야 돼요. 내부지향 시나리오. 네.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부, 내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좀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몇 가지 처방전을 좀 드리자면 네, 저희가 그림도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죠. 네. 네. 자, 일단 첫 번째 처방전은요.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이 감정은요, 진짜 제일 중요한 기초 과목이거든요. 예예. 특히 저는 분노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감지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그런 맞아요. 말이. 예. 근데 그 전에 내가 진짜 괜찮은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요. 예.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느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넘어가요. 두 번째 건 뭔가요? 그림 보죠. 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작은 거절을 좀 하자는 겁니다. 맞아요. 엄청난 대단한 거절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먹어보고 조금 양보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이거 거죠. 연습해야 돼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죠, 처방법. 네. 네, 또 어떤 겁니까? 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기쁘고 내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꼭 하루에 10분 이상 갖는 거. 그래서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 예. 그게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를 직접 이렇게 말로 발화를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내 감정이 화가 났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지쳤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지쳤다는 감정을 못 읽고 있는 그 상태도 너무 괴로우니까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 연습? 그리고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게 하나에 딱 관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휙 가네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고, 네. 피디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또 끝내야 됩니다. 네. 오늘 배운 거 질문, 네. 그리고 타당화. 타당화 시키는 네. 거, 그리고 타인지향적인 거에서 내부지향적으로 바꾸는 거. 네.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세이프 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네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어떤 말이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마음 연구소 김윤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